인도의 성장은 어쨌든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인 거 맞는 거죠. 기회죠. 그리고 꼭 놓쳐서는 안 되고요. 중국과 한국의 사이는 거의 지금 요단강을 걷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면 중국에 팔았던 물건들 어디다 팔 수 있느냐? 가장 큰 시장이 인도예요. 자, 이번에 인도 좀 넘어와서 우리가 인도를 좀 알아야 될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가장 큰 시장이죠. 네, 앞으로 점점 뻗어나갈 시장이고요. 일단 쪽수가 많으면 이게 국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쪽수가 많은 국가들이 항상 우리 문호를 열 거야 라고 하면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고 아무리 역량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물건 팔아야 되니까요. 거의 고객이. 네. 그래서 이번에 애플도, 애플의 그 팀쿡 맞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방문 같은 거 잘 하지도 않는 사람이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네. 인도는 거떡하면 가요. 우리가 애플은 이제 앞으로 인도랑 뭐 할 거예요 하면서 인도에 어떻게든 아이폰 좀 더 팔아보려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일단 쪽수가 많은 국가는 무조건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쪽수가 많다고 하셔서 인도 지금 인구 수는 어느 정도고 GDP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일단 GDP는 5,000불 수준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네네. 그런데 인도의 인구 수준은 전 세계 1등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집계와 좀 다른데요. 중국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사실 인구학자들은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역전된 것이 이미 진작 역전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가 인구를 집계하는 방식이 달라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 많은 강국이다. 이거를 슬로건화 하려고 인구 센서스 조사를 약간 블러핑하는 게 있어요. 아, 그것도 마케팅이 되는군요. 네, 부풀리는 거죠. 그래야 외국 기업들이 또 수그리고 들어오고 투자하니까. 그런데 인도는 인구 센서스 조사가 예전에 어떻게 진행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애를 등록을 안 시켜줘요. 애가 있는데 너 아버지 누구야? 몰라요. 그럼 등록을 안 해줘요. 아버지가 모를 수가 있나요? 인도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아직 네. 우리나라처럼 현대가 되지 그런 게 않았으니까.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도에서 저 오지에 사는 어떤 그 부족 같은 사람들은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도는 인구 센서 조사보다 실제 인구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게 학계에서는 정설 아닌 정설이었어요. 그럼 그 조사를 했는 걸로도 이제 넘어간 건가? 그러니요. 조사를 한 게 공식적인 조사를 한 게 이제 넘어갔으니 실제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인도가. 예. 인도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예. 사실은 중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잡을 뻔했던 이유 중 큰 두 가지, 뭐 제가 세 가지인가요? 잘 모르지만 네. 하나는 땅이 그만큼 크고 예. 땅이 그만큼 크니까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자원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랑 중국의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 있어요. 왜 그렇게 뭔가 늦어졌던 거죠? 이게 인도랑 중국이 국가 경영의 어떤 뭐라 할까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를 빨리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들이 있었냐면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많았었죠. 있죠. 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뒤에는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그 시기가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주화라기보다는 경제 발전이 야 먹고 좀 살자 여기에 기치를 걸고 그걸 먼저 추진했던 거란 부작용도 말이에요. 있지만 속도도 빠르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도 성장을 우린 먼저 한 게 맞아요. 근데 인도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민주화를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인도가 민주화되어 있나요? 그럼요. 인도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성지예요. 왜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저는 뭔가 인도는 카스트 제도 뭐 기타 등등 하면 종교와 이런 문화적인 것과 달리 모든 사회의 의사결정은 철저히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인도는 지자체 선거하면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걸려요. 각 지역에서 투표한 모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이 그들은 그 선거가 축제예요. 우리가 또 이번에 지자체장을 뽑고 뭐 하는 게 축제고 인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를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권한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민주화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고 의사결정하는데 그리고 잡음도 많이 걸리고 맞아. 때로는 기분 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들을 계속 인도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졌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오히려 약간 후순위에 뒀다 보니 지금 약간 이렇게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는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하지만 요즘 인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코노미 퍼스트, 경제가 먼저다. 특히 지금 모디 총리 같은 경우가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반이 구자라티라는 지방인데 인도에서 그 지방은 인도에서 상인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동네예요. 우리로 따지면 개성상인, 송상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거기를 지역구로 둔 사람이라서 정치 기반을 둔 사람이라서 굉장히 비즈니스 프렌들리해요. 네. 그래서 나는 돈 벌 거야. 나는 비즈니스 할 거야. 나는 경제 발전할 거야. 이 기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디 총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빠르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제도상에서는 세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인 게 인도죠. 지금은 인도라는 다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탑티어의 회사들은 모두 인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LG, 현대차를 비롯해서 모든 회사들이 인도에 달려가고 있고 인도에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인도가 잘 알죠. 얘들이 지금 당연히 우리한테 알겠죠.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아주 혈안이 됐구만. 이걸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옛날 중국과 똑같이 너희가 우리한테 물건 팔고 싶어? 그럼 여기 와서 공장 짓고 여기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인도 지역 경제 발달에 기여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줘. 이거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도의 수뇌부가 삼성의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좀 지어줘라. 네, 이걸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 요소인데 해외 공장을 여기저기 함부로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엄청난 시설 투자를 들어가는데 인도가 반도체를 만들 만한 쾌적한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게 반도체잖아. 반도체를 여기다 지으면 그럼 네 물건 좀 사줄게. 그러고 있는 형국이 있어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담이지만 우리 지금 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우디나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S사나 뭐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뭐 좀 장사 좀 해보려고 하면 그쪽도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 돈 받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도 여기다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뭐 하면 될까요? 반도체 같은 거 가져와. 이렇게 해요. 정말 세게 부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핵심 기술 공장을 뭐 함부로 지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인도에는 지금 한국은 어떤 것들이 좀 나가는 게 좀 괜찮을까요? 지금요, 인도에서는 반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베트남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베트남 전체 GDP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20%가 넘어요. 20%?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인도에서 당연히 위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 베트남에 있는 공장 같은 거 떠오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그 다음번 공장을 짓거나 할 때는 인도에 지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생산 캐파를 더 늘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진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베트남 공장을 접고 인도로 가? 그럴까봐 또 베트남 수뇌부들이 삼성에 찾아와서 우리 떠서 니네 인도로 간다는 보도 있던데 사실이냐 하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어떻게든 자국 일자리 유치,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다녀요. 인도의 성장은 어쨌든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인 거 맞는 거죠. 기회죠. 그리고 꼭 놓쳐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중국을 우리가 이제 대체할 시장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중국과 한국의 사이는 거의 지금 요단강을 걷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중국한테 우리가 어떤 감언이설을 해도 예전 같은 관계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중국에 팔았던 물건들 어디다 팔 수 있느냐? 가장 큰 시장이 인도예요. 앞으로 점점 그럴 거예요.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중국과 좀 수출이 떨어지는
멀어지면서 중국과 네. 좀 멀어지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베트남이든 아세안이든 뭐 중동이든 인도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딴 데서 시장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우리랑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네.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큼 다른 데서 그만큼은 금방 올라올까 싶었을 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국과 아니에요. 멀어지는 것들이 되게 우리한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어쩔 수 없이 중국 우리가 싫어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중국이란 나라는 하나의 시장이 워낙 덩치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한 명이니까 걔만 설득하면 왕창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뭔가 회사를 차렸는데 매출액의 30% 차지하던 고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걔가 안 산대. 그럼 그 매출 빵꾸난 거를 채워 넣으려면 다른 고객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다른 고객들이 기껏해야 다 다르고 얘 설득해봤자 한 5% 채우고 얘 3% 채우고 하니까 숙제가 많아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에요. 중동의 이슬람 문명권 설득하려면 거기 프로토콜 맞춰야지. 또 인도라는 굵직한 나라는 인도는 또 한 나라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지자체가 다 달라요. 그거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숙제가 복잡다기한 고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좀 경제 성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네요. 당분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사이에 진통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가 되게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인도에 또 되게 유명한 공대도 있고 바이오랑 그다음에 우주 항공 기술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일단 인도의 공대 인력은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인도에 배출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인도 사람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실리콘밸리가 가장 출장을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잖아요. 그럼 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반이 인도계예요. 반이나? 반 진짜. 그리고 나머지 동양인, 뭐 백인, 흑인 뭐 다양한 분들 섞여 있고 반 정도가 인도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게 MS의 지금 CEO가 인도계고 어도비의 CEO가 인도계고 뭐 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인도계 엔지니어 없이 가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 그 가장 잘 나가는 공대, 예를 들어서 뭐 칼텍이나 MIT라든가 스탠퍼드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대학의 공대에 재직한 교수들 아마 프로필하고 사진 쭉 띄워보세요. 인도 사람이 한 30%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공학적인 어떤 인재 수준은 전 세계의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같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게 바이오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신약 개발을 하는다는 건 15년 가까운 임상의 결과가 예전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으로 신약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복제약, 딱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인도가 또 최고죠.